낮에 그냥 이렇게 세상 살기 싫어요. 최근에 어느 주부가 보니까 자기 애 나오는데 맨날 게임하다가 애 귀찮다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게임, 이것도 다 얘기하는 방법. 그래서 이 얘기 방법이 구술로 하는 것, 글로 하는 것, 영상으로 하는 것, 게임으로 하는 컴퓨터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 컴퓨터로 하는 게 앞에 얘기하는 걸 종합하는 것. 컴퓨터로 하는 것이 다른 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나머지 이 얘기는요, 얘기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직접 듣든, 컴퓨터는 얘기가요, 그 컴퓨터 게임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요 얘기 속으로 지가 캐릭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 구성 내용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얘기 방식이야말로 앞에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에 옛날에 누구누구로 살았다 하면 그러나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 드라마 속의 내용에 개입할 수는 없죠. 우리 요즘은 뭐 해가지고 뭘 좀 주인공의 뭐 해피엔딩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지만 쓰는 거는 작가 마음대로죠. 얘기 속의 내용은 화자나 작가가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는 그냥 관객일 뿐이고 독자일 뿐이에요. 그죠? 듣는 사람일 뿐이죠. 근데 컴퓨터는 얘기를 꾸며놓으면요, 애들이 학생의 얘기 속에서 역할을 합니다. 얘기도 바꾸기도 하고 자기 역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이거는 기가 막힌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그냥 한마디로 뭐 서사, 옛날에는 문자로 할 때 서사학이라고 그랬어요. 서사학. 근데 그런 말 안 써요. 내레이티브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고 좀 통칭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쓴다. 그것만 미리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자,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 좀 빠릅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얘기를 좋아할까? 사람들은 왜 얘기를,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요, 뭐 의성불교 얘기하거든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데요. 아직도 한 20분 더 남았네요. 4시부터는 불교 얘기하겠습니다. 그 원래 스토리라는 말은 히스토리아에서 나왔어요. 히스토리아. 우리 역사라는 말. 히스토리아라는 말이 원래 먼저 나왔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옛날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스토리에 대한 제일 큰 얘기들이, 제가 스토리에 관한 뭐 스토리 어떻게 하면 감동적일까, 어떻게 하면 뭐 기쁨인데, 우리 시중에 나오는 스토리에 관한 책은요 수백 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말 헐리우드에 성공하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스토리의 뭐 문학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이 두뇌하고 관계돼 가지고 또 스토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뭐 서양 그 문화사에서 철학, 무슨 뭐 문학, 예술, 뭐 모든 과학에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나 유명하죠. 서양 문화를 설계한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것 책에서 보면은 거기에 그 희극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희극과 비극이라는 말 쓰죠. 희극을 우리 다 아는 코미디라고 해요. 코미디를 희극이라고 그래요. 비극은 트레지디라고 그래요. 비극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 얘기를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쪽에서 수많은 연극 같은 걸 분석해서 그거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게 시학에 나옵니다. 그 시학에 보면은 우리가 비극 그러면은 슬픈 얘기고 희극은 재밌고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비극이란 말은 그게 시어리스 스토리, 새드 스토리, 슬픈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얘기다. 삶의 심각한 얘기고 코미디라는 것은 가벼운 얘기. 그러니까 심각한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끼리 만났을 때도 금방 얘기하면 야 오늘 저 바둑 한 판 들어가자. 오늘 노래방 갈까? 이거는 재밌고 그냥 가벼운 얘기죠. 근데 사업 얘기하면 이놈이 투자를 하면 잘못하면 집안 망한다. 심각하죠.
내가 입학시험을 치는데 될지 안 될지 이건 심각한 얘기죠. 북한하고 연평도 포격을 받았는데 심각한 문제죠. 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병마라든지 무슨 사업의 승패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건수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한번 잘못하면은요. 우리 삶이 뒤흔들어 놔버리는 이런 심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루는 얘기를 사실은 비극이라고 합니다. 전쟁 얘기부터 정치 얘기부터 또 사랑도요. 굉장히 주제가 가볍고 우리가 밝은 얘기지만 사실은 시열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사랑 때문에 목매고 죽고 많이 하잖아요. 내 사랑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한 사업에 전적으로 누구인지 맡기고 오고 완전히 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의 문제니까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들이 다 그런 걸 다룰 때 이거는 비극적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비극의 가장 행태. 여러분 인간 삶 살 때 행복한 일이 없죠?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저도요. 제가 아주 제 얘기는 한국문화산업들이 철학 앞으로 이 철학이 뭐가 필요한가 해가지고 이걸 새로운 시대에 바꿔보려고 할 게 안 돼요. 우리 동료 선생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 시시막금 시나름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상대가 옳다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짝하이 전부 다 앞으로 낭패고 뭐 하락하이 생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오늘 난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후에 바꾸면 무지하게 골치 아픈 거예요. 뭐 다른 거는 투자가 너무 많다. 너만 잘났나 뭐. 또 이렇게 교수를 뽑아놓으냐. 또 지가 대단하다 그래 또. 저럴 때하고 나갈 때 이 동료로 갈 때 올 때 하고 차이도 안 돼. 그거 하고 비교도 안 돼. 자, 세상 살기 참 정말 힘들어요. 가만히 착하게 이거 대판이고 한락하게 오만큼 배려 다 해야 되고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힘들어요. 가만히 보게 아이고 다 때려치고 머리 깎고 그냥 조용하게 살까? 그것도 살 것 그래 사는 게 현명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건가? 아니면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참 뭐 제대로 내 마음 같은 사람도 없고 나도 내 마음을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남의 마음 어떻게 또 내가 옳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적은 스토리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요. 실제로 관계,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안 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 안 되는 좌절과 이 거꾸러진 막 좌절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보상을 받아가 자기 만족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삶에서 이러저러게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수많은 굴곡을 거쳐가지고 뭔가를 하고 내가 희망을 하는데 내가 움직이고 희망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삶의 그 좌절의 그 찌꺼기 너무 많이 쌓여가잖아.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건 물론 고락하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그런 거창한 얘기를 떠나서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되고 꿈꾸는 건 다 좌절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제일 그걸 돌파구를 할 수 있는 피력하는 방법이 얘기하는 방법. 이거는 상담이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얘기 속에는 꿈꾸고 마음먹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를 통해서는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얘기는 우리가 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어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현실에서 좌절된 모든 감정을 얘기를 통해서 감정 시킹 카타르시스라는 게 정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줌똥 누듯이 배설이 우리말 맞아요. 카타르시스가 목적이에요. 문학의 모든 본질은
카타르시스입니다. 그건 왜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삶은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너무 좌절로 점철되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기는요. 얘기의 스토리 할 때 보면은요. 거기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리에는 첫째 제가 철학을 하지만 철학적 논문요. 맞대 제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책 못 보잖아요. 그냥 누가 나와가 구수한 얘기하면 쏙 들어와도 무슨 개념이 어떻고 뭐가 옳다고 하면 머리가 치글치글.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하면서 아들 참 잘못 가르쳤다라는 게 요즘은 후회 맞거든요. 저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은 우리들의 삶으로 와가지고 그 삶 속에서 얘기돼야 돼요. 스토리를 얘기할 때만이 귀가 들어요. 나중에 오늘 저 두 번째 그 얘기하는데 불교라는 이 인류 문화의 거대한 것 중에요. 불교가 문화 중에 불교의 그 교과서 말하자면 텍스트가 경이 제일 많습니다. 모든 종교 중에. 불교가 우리가 소위 뭐라 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삼장이 경장, 논장, 율장입니다. 팔만 대장경 할 때 그 시리즈가 세 가지로 하나는 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토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인공에 대해서 사람들로 보고 하는 얘기의 몸집입니다. 그걸 경이라고 해요. 경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경이. 논은 뭐냐 하면은 그 얘기 속에 메시지가 뭐지 하고 에센스만 딱 뽑아가 논리적으로 쓴 겁니다. 이게 논장이라고 해요. 율은 뭐냐 하면 행동의 얘기입니다. 행동의 규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시리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코어는 경입니다. 경은 뭐냐? 스토리죠. 불교 스토리가 그 화엄경도 불교 스토리. 오늘 사실은 이쪽 지역이 화엄 지역이다 할 때 그 화엄경이라는 스토리가 얼마나 뭐 21세기의 그 환타지 스토리보다 더 환타지가 화엄경이 얘기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든 스토리라는 얘기를 보면은 우리 삶의 좌절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에 쓰는 거는 뭐냐면 인물이 들어가야 되죠. 캐릭터가 들어가야 돼요. 주인공 그죠? 주인공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주인공 없는 얘기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얘기 캐릭터가 반드시 들어가요. 요즘 캐릭터 그러는데요. 뭐 시군마다 그 학교 아이콘 그 캐릭터 만드는데 그게 다 죽은 얘기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 스토리도 없는데 디자이너가 사람은 덜러 안동도 그래요. 무슨 선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 캐릭터와 스토리는 필연해. 캐릭터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는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빼고 사람만 덜렁 갖다 놓고 뭐 안동을 대표하는 캐릭터니 그 웃기는 소리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동에 옛날에 안동 소주 이럴 때 입간판 들을 때 안동 제비 미륵불 많이 갖다 놨어요. 그 얘기 속에는 안동 시민의 애환과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스토리, 그거는 캐릭터가 될 수 있어요. 한번 느닷없이 그 누구 한 사람 와가지고 이쁜 디자인하면 그게 캐릭터로 들어와요. 그건 죽은 얘기들이죠. 그게 다 실패하죠. 100%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누구의 얘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기해 보면 사건이 들어가는데 사건이 반드시 뭐냐. 물론 굴곡이 있지만 그 사건의 스토리 쓰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건은 반드시 인과 필연으로 되어 있죠. 사건 전개는 인과성이 있어야 돼요. 우연으로 연속되면 얘기가 안 되죠. 이게 얘기를 끌어가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여러분 움직임은 인과율로 됩니까? 여러분이 질문하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내가 먹은 마음대로 결과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오죠. 하나도 안 옵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물론 부분적으로 오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걸 따지고 보면은 내 행동이 유일한 원인이 되가 그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인데 얘기해도 뭔 얘기를 하면 지가 듣고 지 새끼대로 지 판단으로 오는 거지. 내 얘기 듣고 고스란히 하는 거 없어요. 지 소화에는 자기 판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계처럼 내가 딱 했기 때문에 딱 돌아오는 거.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특히 인간관계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히스토리 얘기했는데
히스토리는 이 우리들의 삶 중에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전쟁의 역사라든지 보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전쟁 역사입니다. 정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삶을 전 삶을 영향을 끼친 위대한 영웅들의 얘기가 히스토리의 출발이거든요. 그 영웅들이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면 이순신 영웅이라고 얘기했죠. 이순신이 이 스토리를 보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태몽도 좋고 뭐 하늘에 무징계가 크고 뭐 엄마가 태몽도 좋고 나와가 어릴 때부터 아들 노는 것부터 아마 수준이 달라요. 하마치 리더십이 있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가 무슨 일이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했어요. 그 원균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굴곡도 했는데 물론 이순신이라는 한 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한 건 맞아요. 많은 걸 우리가 남들하고 다른 걸 했죠.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 돼가 그러한 결말을 이룬 거 아닙니까? 수많은 우연적 변수가 거기에 개입됐기 때문에 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는요. 어떤 주인공의 의지 결정이 유일한 원인이 돼가 전부 인과 필요는 이루어져야 시원하거든요. 수많은 우연적 변수 전부 배제해야 됩니다. 시컷 하다가 다른 엉뚱한 놈이 뭐 이거 죽어보면 안 되고 다른 사건은 안 되는데 그게 왜 유일한 원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우리가 꿈꾸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얘기에서는 이렇게가 이렇게 내가 참 위대해 이래서 이렇게 됐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살 것 같아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인과 필요를 안 되는 우리들의 얘기는 스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우연적 변수를 다 배제하고 원인과에 의해서 그런 결말이 나오게끔 꾸며야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된 것을 얘기를 통해서 막 눈이 바짝바짝 맞아 저렇게 될 거야. 희망을 가지고 얘기 속에 몰입되죠.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얘기가 안 되죠. 그게 이제 얘기다. 결국은 우리는 문학을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그 까닭은 여러분 맨날 보면은 이번에 여러분 드라마 맨날 성질 부리면서 매일 켜잖아요. 신경질 끄고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 하나가 그러대. 요즘 이야기는요. 우아하고 멋있는 얘기하면요. 자극받지도 않는데 어떤 얘기 주인공 어떠냐. 나쁜 년하고 더 나쁜 년하고 경쟁시키고 자극의 임계치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건 자극받지도 않습니다. 좋은 걸 드라마 우아하면은요 시청률 떨어져 버려 대부분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극의 강도가 높아가지고요 막 아주 유별하고 말도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그러니까 드라마가 우리를 더 진짜 인륜파하게 더 나쁜 걸 못 보게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왜냐면 현실의 자극의 강도가 굉장히 지금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끝내주고 뭔가를 확 뒤엎어버리고 지금 요즘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속이 극단화돼 있어요. 말을 하는 거 보면 막 정치 같은 경우에도 이것 아니면 저기고 뭐 아니면 도고 그냥 싹 갈아 엎쳐도 되고 전부 나쁜 놈이고 그런 거예요. 이 지금 굉장히 거칠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에 그런 걸 뭔가 욕구하는 게 확 깔아붙여 뭘 해야 되는데 그 정치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이게 전부 이상적인 얘기 자극의 강도가 높은 얘기 진짜 나쁜 년하고 더 나쁜 년하고 경쟁시킬 수밖에 없죠. 왜 또 여자만 얘기하는 거지? 여자 작가예요. 그런 건데 제 얘기하는 그런 건 주변적인 얘기고 핵심은 뭐냐면은 얘기라는 거는 우리들이 현실에서 현실에 많은 좌절 경험을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구현해보고 실현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우리 삶의 얘기입니다. 삶을 투사해가지고 그것을 걸러가지고 그래라도 패고 우리가 만족하고 좋아하고 그런 게 얘기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스토리 얘기입니다. 이제 상식적인 얘기고요. 그래도 5분만 쉴까요? 5분 쉬고 불교 얘기입니다.